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똘똘한 상가점포 똘똘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출근길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매물 정보가 아니고 식당이나 주점들 오픈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일반 음식점 창업할 때 매장 거래 시 꼭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에 가맹점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오픈하시는 분들은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떠한 경우는 부동산도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식당이나 주점같이 일반 음식점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하기 전에 영업신고증이라는 걸 만듭니다. 영업신고증을 발급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보건증과 위생교육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보통 진행을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인지 보건소에서 진행 안 하고 지정한 병원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서울 강서구 양천구는 오픈하시는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지정하신 병원에서 진행을 했다고들 다들 하십니다. 이 보건증과 위생교육을 수료하시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위생과에 가서, 저는 이제 보통 보건소로 가라 그러는데요, 보건소 잘못된 겁니다. 저희 강서구에서는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거든요. 보건소 4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건소 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위생과에 가는 겁니다. 위생과에 가셔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신고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설명을 다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영업신고증은 먼저 만들어줍니다. 신청만 하면 먼저 만들어주고, 차후에 실사를 나와서 행정처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다른 것들, 오픈하자마자 주방이 너무 더럽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별개로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위반건축물입니다. 옆에 사진에 올려드리겠지만, 보통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법상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총칭을 합니다. 주차장 면적에 테라스를 짓는 것도 위반건축물이고요. 원래는 복층으로 구조 변경이 안 되어 있는데 실내에 복층으로 만드는 것도 위반 건축물이고요. 저희는 식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음식점들의 위반 건축물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마당 뒤에, 건물 마당 뒤에 샌드위치 판넬이나 조립식으로 창고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옆에 사진을 올려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실무에서는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쉽게 가건물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가건물이라 하겠습니다. 이 가건물 부분을 창고용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건축법에 걸리니까, 처음에는 철거명령이 내려오거든요. 철거명령이 나오면 창고 사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손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일반 음식점들은 이 부분이 주방이었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식점인데 주방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속에 적발이 되면
처음에는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 명령이 내려옵니다. 철거 명령이 내려오고 철거 명령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인들이 이행 강제금을 청구를 받으면 보통 임차인한테 그거 없애라, 철거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이거 없애라, 아니면 이행 강제금이 나오니까 이건 내가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임차인 네가 사용하는 거니까 이행 강제금을 정가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내라. 보통 정가를 하고, 어떠한 매장들은 임차인이 그거를 알고도 거기에 입점을 해서 창고 사용료라 생각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인지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고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정당하게 지급을 하고 그러고 사용하고 있는 내 매장 일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가건물이다,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다, 물론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가건물이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리금 받는 행위에 있어서, 권리금 계약에 있어서 상당히 큰 페널티 부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영업을 하고 있던 가게를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해요. 나 이제 그만 가게를 그냥 접고 내 매장을 내놓으려고 해요. 이때 내가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집기들이나 주간 설비들이 다 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식당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핸드폰 가게를 차린다든가 옷 가게를 차린다든가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권리금을 못 받겠죠. 그래서 식당들은 또 식당으로서 다른 메뉴만 바꾼 다른 식당으로서 이제 권리금을 받고 넘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양수인이라고 하죠. 이때 양수받는 양수인들은 이전 사장님과 똑같이 영업신고증을 갖고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받기 위해선 첫 번째로 전 사장님의 영업신고증을 지휘승계를 받는 방법, 두 번째로 그냥 자기가 신청해서 신규로 새로 발급받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양수를 하려고 하는 매장이 주방 부분이 위반 건축물이다 라고 했을 때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앞으로 양수받을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영업신고증을 신규로 발급을 받으면 요즘 거의 실사가 나옵니다. 실사가 나왔는데 주방 부분이 가건물이라는 것이 적발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경우에는 그냥 모든 시설 철거하고 계약 당사자들 간에 또 이런 설명을 안 했으면 부동산까지도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영업신고증을 이전 사장님한테 지휘승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갖고 있던 영업신고증을 그냥 명의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명의를 바꾸는 내용인데, 또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양수인이라고 했을 때 이전 사장님의 영업신고증을 지휘승계를 받겠다, 주방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내가 영업지휘승계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은 지휘승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위생과 가서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영업신고증을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갔는데 이전 사장님이 그 매장에서 일반 과세 사업자였을 경우에는 양수하시는 사장님도 그 영업신고증을 지휘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과세 사업자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젊은 20대, 30대 젊은 사장님들이 배달 전문점 처음 창업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사실
처음 창업하시면서 간이가세로 진행을 하시려 하시잖아요. 그게 세금에 대해서 혜택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 지금 정책도 올해 뭐 8,800인가까지 간이가세 사업자를 기준을 늘린다라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내가 일반가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신고증을 지휘승계를 받으면 이전 사장님이 일반가세였을 경우에는 거의 100% 새로운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도 일반가세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거의 100%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왜 거의 100%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지 않는 분도 제가 한두 분 봤습니다. 가서 싸워서 이겼는지 아니면 뭐 설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이가세로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주방이 위반건축물이면서 일반 사업자일 경우, 이런 경우가 제일 최악입니다. 영업신고증도 지휘승계 받으면 간이로 안 떨어져. 그렇다고 영업신고증을 새로 발급받기에는 단속될 우려도 있어. 이러한 부분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부담되는 부분이 매장의 페널티 부분으로 작용이 된다면 그게 바로 그냥 금전적인 손실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냐면요, 얼마 전에 저한테 가게 매장을 팔아달라고 연락이 온 분인데, 그 매장 사장님도 현재 어머니와 따님이 두 분이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저는 그 매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네 매장 거기 주방이 위반건축물일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아니다, 우리는 건물 주인이 허가를 받고 증축한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제가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물 대장상에 일단은 위반 건축물이라 단속이 돼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요 본 의뢰하신 매장의 위반 건축물입니다. 여기 없는 거 보니까 단속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눈으로는 가건물이 있고 주방을 사용하지만 아직 단속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 보시면 여기 부분에 단독주택은, 2층 단독주택은 증축이 되어 있는데 1층 점포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 얘기밖에 없고 증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즉 그 매장의 주방 부분은 위반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영업신고증을 신규로 발급받으면 실사 나와서 여기 이거 가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간이가세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이런 조건의 매장은 지휘승계를 받으면 일반가세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장 선택하는 부분에 일단 뒤로 밀리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사장님들께 금전적인 손실로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카페들이나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직거래들을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손해가 없는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어떻게 문제로 돌출되어 나올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월세 150만원에 면적이 10평, 15평 매장들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20평, 30평 월세가 뭐 200만원, 300만원 뭐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간이가세가 나오지를 않아요. 영업신고증 지휘승계를 통해서 보통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금 요즘 많이들 창업하고 계시는 배달 전문점, 뭐 분식점, 그리고 뭐 한 15평 이내의 뭐 주점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중개사법에 보면 계약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할 분한테 그 중개하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설명뿐만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모녀가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제가 계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의 특약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확인 설명서에 여기 건축물 대장상, 뭐 적법 여부, 위반 사항, 뭐 요런 내용에도 지금 전혀 내용이 기재된 게 없고, 여기 시설물 설명해 드리는 부분에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된 내용은 없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몇 평 정도 규모의 위반 건축물이 존재함,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번에 저희 손님이 그 매장을 보셨어요. 가게를 보시고 가격이나 면적 등을 확인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셔서 프랜차이즈로 운영하실 전주님이 매장을 보고 지금 계속 고민 중이신데요. 근데 이분들은 저한테 이런 내용을 듣고 그냥 위반 건축물 부분 다 철거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창고로 사용을 하겠다, 주방은 앞쪽으로 본 건물 쪽으로 빼겠다, 새로 시설을 하시겠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하고 원만하게 거래가 돼야 할 텐데, 만약 거래가 안 되거나 거래가 계속 지체될 경우 현재 계시는 임차인 사장님과 이 부동산 사무실하고 약간 시끄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매장입니다. 이게 상가 점포 중개라는 게 주택하고 틀려서 되게 변수가 많습니다. 이상한 부분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저희 똘똘한 부동산은 서울 강서구 양천구에서 상가 점포를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저희 부동산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 물건입니다. 물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야 그 많은 물건들 중에 군데군데 보석같이 빛나는 좋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장님들만큼은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사장님의 업종과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사장님들께 딱 맞는 그런 조건의 매장을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야채가게, 과일가게 점포를 추천드리는데 남양에다가 해버리면 부동산 업계로는 파수죠. 그거에 따르면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 이런 거 전부 다 남양으로 안 됩니다. 쇼윈도 이쁘게 꾸며놓고 커튼 쳐놔야 됩니다. 아니면 색이 바래요. 이거는 쉬운 부분이고, 어디에 입점을 해야 똑같은 배송료 정책에 가장 매출이 좋은 지역으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배달음식점일 같은 경우 메뉴에 따라서 어떠한 메뉴는 이쪽 동네로, 어떠한 메뉴는 이쪽 동네에서 살짝 벗어난 동네로,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사장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장님들께 정말 좋은 매물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영상 찍어드렸다시피 필요한 행정 절차,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이 나중에 사장님한테 돌아올 효과, 이러한 부분들을 다 캐치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희 똘똘한 부동산은 요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동산 옆에 빌라 이름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강서구 양천구에서만큼은 이 세 가지만큼은 저희 똘똘한 부동산이 책임지고 아주 높은 고급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사장님들께 딱 맞고 좋은 매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영상 말고도 이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영상 편집은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지만 내용만큼은 충실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부분이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아, 좀 많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 영상 못 올리는 거죠. 하여튼 요즘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봄이 오고 있는데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